안녕하세요. 희한의 캠핑의 가창오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락손해 나홀로 소송하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고 이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셔서 억울은 한데 소송하자니 뭔가 복잡하고 번거롭고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법무법인에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경락손해 소송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어라, 생각보다 간단한데? 라고들 하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에 앞서 준비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블로그에 접속을 좀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희한의 캠핑입니다. 공지사항에 나홀로 소송하기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고요. 자, 먼저 소송에 앞서 준비사항들입니다. 일단 필수로 원고의 공동인증서입니다. 예전 공인인증서죠. 금융인증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원고의 등본, 차량 등록증, 차량 수리 견적서, 차량 수리 사진이 필요하고요. 저희 쪽에 평가서를 의뢰해 주시면 법인 등기, 경락손해평가서, 보험사 사실확인원, 발급 영수증 들은 일체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면 네이버로 가셔서 전자소송을 검색합니다. 전자소송을 검색을 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오는데 처음 접속하시면 이것저것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처음부터 다 설치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로그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소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최초 한번 등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먼저 등록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 화면 가운데 서류 제출 화면이 보이는데요. 마우스를 민사서류로 가져가면 자주 찾는 민사서류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소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동의 화면인데요. 당사자가 작성을 하실 것인지 대리인이 작성할 것인지 선택을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소액이라 4촌 이내 친족까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차량 또는 가족 차량이라면 부담없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사건명을 선택하는데 손해배상기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기를 선택하면 손해배상기 청구해소가 저절로 입력이 되고 속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속가는 경락손해평가 시에 나오는 평가 금액에 평가서 발급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 및 대리인이 방문하기 가까운 법원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송 당사자 입력입니다. 녹색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기본정보 창이 나타나는데요. 내 정보 가급적 오기 버튼을 누르면 원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원고가 0에서 1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구분을 피고로 변경을 해주시고 상대 가해 보험회사의 법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홈페이지 하단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등록번호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와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원고 1명, 피고 1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구 원인을 작성합니다. 청구 원인을 먼저 작성합니다. 청구 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그 다음 날부터 완주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합하여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빨간 글씨 부분에 본인의 속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구 원인을 작성하는데요. 청구 원인은 당사자들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 발생 및 범위, 마지막으로 결론의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제가 예문을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작성된 부분을 본인의 사고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까지 입력을 하고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입증 서류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입증 서류는 청구 원인을 작성할 때 갑 1호증, 갑 2호증 나오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기타 첨부 서류에는 원고의 등본, 피고 등기부등본을 입력하면 소장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소장의 형태를 갖추어져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작성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송 비용 납부 화면이 나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송달료는 10회분이 선결제되고 소송 종료 뒤 남은 횟수만큼은 다시 환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송달은 3, 4회에 끝나기 때문에 실제 소송 비용은 이 금액보다 좀 더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결제까지 마무리하고 제출을 하면, 최종 제출을 하게 되면 소송이 접수가 완료된 겁니다. 접수받은 법원이 소장에 문제가 있으면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송달하거나 판사님이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 보험회사는 이의 신청을 하고 경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피고 원고가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정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다음 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 재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대부분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요. 최종 결정은 차주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경락손해 나홀로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분하게 진행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언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경락손해 나홀로 소송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